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거리에는 섬뜩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찬사를 받던 이 도시들은 이제 절맘의 어두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차역 밖 바닥에 앉아 급하게 쓴 구직 안내문이 적힌 골판지 간판 뒤에서 지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괜찮다는 듯 말입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 얇은 판지 위에 누워 누더기 담요를 두르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싸우려 했습니다. 이미 허리가 굽은 70이 넘은 노인은 녹슨 플라스틱 병이 가득 든 수레를 묵묵히 끌고 다니며 그 병들을 동전 몇 개와 바꿔 생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공원 벤치에는 대학 졸업생이 멍하니 누워 있습니다. 면접에서 잇따라 탈락해 가장 싼 방조차 구할 수 없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지하철 복도 매트에 누워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쉰 울음소리가 차가운 건강에 울려 퍼지는 동안 부모들은 무력감에 가득 찬 눈으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난징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버스 정류장에 비닐봉지와 나무 상자를 움켜쥐고 빽빽이 앉아 누군가 자신들을 고용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 진려까지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들이 인도에 앉아 음식을 팔고 밤에는 인적 없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시든 채소 묶음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는 의류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이제는 중고 옷을 파는 가판대를 차리고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로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고립된 삶이 아니라 소위 중국몽을 휩쓸고 지나가는 새로운 빈곤의 물결입니다. 성장의 기적을 이루던 중국몽은 수십 년에 걸친 조용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상에 완벽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철루가 숲처럼 우뚝 솟아있고 고속철도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말입니다. GDP 수치는 연이어 기록을 경신하고 수억 명의 농부들이 밭과 마을을 떠나 큰 자신감을 안고 도시로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집도 있고 안정적인 급여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마을을 떠났습니다. 책만 있다면 건설 현장에서 사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꿈이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번영으로 가는 사다리는 사실 산더미 같은 빚, 값싼 노동력, 그리고 엉성하고 무모하며 부주의한 건설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해외 주문이 줄어들고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부동산 위기와 동시에 팬데믹이 닥치면서 한때 견고하다고 칭찬받던 시스템 전체가 마치 파도에 휩쓸려 모래성이 무너지듯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숫자는 브라질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되었고 한때 재봉틀 소리로 북적였던 섬유 공장들은 고요해졌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밝혀져 있던 전자제품 작업장과 산업단지는 텅 비어 조용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수출용 실을 꿰매던 노동자들은 이제 길가에서 병과 폐지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고 전자제품 조립 노동자들은 무료 급식소 앞에 줄지어 서서 수프 그릇을 들고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수천 마일을 달리던 트럭 운전사들은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모은 차를 팔았습니다. 한때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비계 위에 우뚝 섰던 노동자들은 우한에서 겨우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웅크린 채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버려진 건설 현장 옆에 임시 천막을 지었습니다. 은행빚의 부담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회사 기숙사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광둥성의 기숙사는 한때 노동자들로 가득 찼지만 이제 조용합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고 임대 안내판은 마치 조용한 묘비처럼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50대 참전 용사인 장 씨를 보십시오. 그는 한때 체력과 군사적 규율이 괜찮은 직장을 얻는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번화한 수도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월급 4,000위안,
약 6천원짜리 경비원 자리뿐이었습니다. 집세와 식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3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에 7명과 함께 비좁게 들어가야 했고, 밤에는 값싼 찐빵 3개만 먹고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20세 회계학과 졸업생 샤오리는 슈퍼마켓 계산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취업 3개월 만에 슈퍼마켓은 문을 닫았고 집세도 낼 수 없어 친구 집 바닥에 웅크리고 라면만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한 청년이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을 안고 연인을 떠나 선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어디에도 없었고 저축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버스 정류장 밖에서 구걸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장수성에서는 자녀와 손주들의 보살핌 속에 쉬어야 할 66세 할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제가 줍는 병 하나마다 빚쟁이들에게 갚아야 할 돈 한 푼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중관촌에서는 한 부부가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가게 문을 닫고 냄비와 탁자, 의자를 모두 팔아치운 후 2 아이를 데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리 가족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큰아이가 엄마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시골에서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은 마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고 2 부모는 모두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업과 빈곤은 중국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건수는 4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실직으로 인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TV 프로그램에 따르면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중년 근로자의 90%가 결국 이혼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겨우 한 끼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려는 졸업생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다투다 칼에 찔리는 노인들, 사라지기 전에 잊혀지는 사람들. 광시에서는 15제곱미터짜리 방에 3대가 빽빽이 들어차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직했고 어머니는 노점에서 쫓겨났습니다. 국영 언론은 위기의 규모를 인정하기는커녕 수치를 조작하여 공식 보고서에서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삭제합니다. 모든 정치 행사 전에는 거리 정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노숙자들을 쫓아내고 텐트를 허물고 소지품을 압수합니다. 한 노동자는 낡은 담요를 빼앗기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딸아이가 선물한 담요였는데 이제 다 없어졌으니 내게 남은 건 뭘까요? 사회보장제도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정부는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제 예산도 없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함에 노출되고 사회적 폭탄이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악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먹던 쌀국수집은 손님을 잃고 노점도 손님을 잃습니다. 그 여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파업과 시위는 증가하며 사람들은 공장 정문을 점거하고 현수막을 흔들며 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일부 충돌은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영상들은 이미 신뢰가 파괴된 사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주문이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국적 브랜드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하고 지역 안보 위험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겨진 중국은 소리 없는 비극에 직면해 있습니다. 2억 명이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중국은 인도주의적 재앙뿐 아니라 정치적,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가정, 학교 밖 아이들, 불이한 제도 아래 짓밟힌 꿈의 문제입니다. 심도 있는 개혁 없이 그리고 진실이 선전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결국 저항으로 변할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 국민들이 두려움이 반란으로 바뀌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빈곤과 실업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노인들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두드러진 역설이 중국 사회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더 실업 상태에 빠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은퇴해야 할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떠안으며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이상 노동력의 자연스러운 역할과 연관되지 않는 시스템의 왜곡을 반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실업은 만성적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립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는 2023년 5월까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취업 가능 연령 청년의 거의 절반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중국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저임금 고강도 일자리를 피하며 탕핑,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가족의 용돈으로 생활합니다. 어떤 이들은 졸업을 위한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임시직에 종사합니다. 많은 졸업생들은 단지 대학이 취업률을 기록하고 졸업장을 발급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샌드위치를 팔거나 일반 열차의 승무원으로 일하는 등 임시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졸 취업률은 종종 심각하게 조작됩니다. 대학들은 취업률을 98%까지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고용계약서나 유연근무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소매업이나 길거리 음식 판매업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조우의 반체제 인사들은 이러한 통계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쌀을 파는 학생은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작은 대중의 회의론을 증폭시킵니다. 공식 실업률이 정확하다면 왜 대학 졸업자들조차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거나 몇 달 동안 실업 상태로 지내야 합니까? 한 유명한 사례로 중국 건설은행의 한 지적은 30명을 채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채용된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리라는 이름의 한 대학 동창은 수천 건의 지원서를 냈지만 거절당했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치열한 경쟁으로 정부의 화려한 수치조차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청년 노동시장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정년 퇴직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2025년부터 정년을 연장합니다. 남성은 63세, 여성 근로자는 55세, 여성 공무원은 58세까지 일해야 합니다. 항저우, 선전, 청두, 칭다오, 쿤밍 등 주요 도시에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최대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한의사는 아들이 도박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병원과 집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여전히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오토바이 택시업계에서도 70세가 넘은 남성이 여전히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가치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자녀의 부양을 받는 대신 많은 노인들이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내몽골 주민인 반 씨는 이러한 부담의 진짜 원인은 압도적인 생존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주와 교통비가 수입을 훨씬 초과합니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자녀 양육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적절한 복지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사회의 삶이 견디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인이 상부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과 은퇴 연령 연장이 사회 경제적 압력을 반영한다면 결혼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는 중국 사회의 정신과 가족의 붕괴를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 생존 압박,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입니다. 중국 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혼인신고 건수가 610만 쌍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0.5% 감소한 수치이며 4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2013년 1,300만 쌍의 커플이 결혼했던 정점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만에 인구는 많지만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나라에서 깨진 거울처럼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더 깊이는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안정과 치유하기 어려운 인구학적 상처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소의 근본 원인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습니다. 20에서 40세라는 중요한 결혼 정년기에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1,752만 명이나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수백만 명의 시골 남성들이 평생 아내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반면 도시 여성들은 선택의 폭이 넓지만 이혼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미혼 남성의 수가 홍수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혼 법원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이 두 가지 측면이 뒤섞여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족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둠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구호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말없는 눈물로 측정됩니다.